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태훈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선정이 됐을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데 이것과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로봇 sek터를 첫 번째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올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있긴 했지만 지금 특히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로봇주들이 오히려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가 더 크실 것 같은데, 자, 파트너님은 로봇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로봇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을 보면 산업용 로봇이 계속 용접을 하고 있는 그 그림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로봇은 우리가 말하는 이 로봇이라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여기 옛날에 1980년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 올랐으면서 각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씩 하면서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 마이 로봇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런 시대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에서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한 큰 인류사의 큰 변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앞에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보스턴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유니트리라고 중국에서 만든 그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유니트리가 먼저 양산을 태웠지만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거, 피지컬이라는 것은 유니트리가 만드는 제조업체로서 피지컬 AI에서 피지컬을 만들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피지컬 AI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머리가 있는 로봇은 말 그대로 사람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이 노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쓰는 모든 도구를 함께 공유해서 어떠한 노동을 하죠. 그러면서 인간을 이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유니트리는 단순 제조 로봇이고 아직까지는 쇼를 하는 로봇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큰 시대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은 로봇에 대한 부품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되고 짧게는 내년 CES 2027에서 충분히 새로운 피지컬 AI 기술적 진보에 대한 그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때도 물론 주가가 크게 요동칠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금이 로봇주들은 가장 쌀 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또 우리 기업들이 아니면 또 우리 국가,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 개발, 이것에 진심인 상황이니까요. 아까 CES 말씀해 주셨지만 CES 2027에서 삼성이 로봇을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투자 전략을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볼까요? 어떤 종목, 어떤 로봇주들을 좀 보시나요? 네. 첫 번째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삼성전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벌써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갖고 삼성전자는 각 사업부별로 또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이 로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RBY1이라는 양팔형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양발로 걸어다니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갈 때는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에너지 소비도 많기 때문에 바퀴 달린 양팔 로봇 RBY1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RBY1을 35대를 구매를 해서 삼성전자가 각 사업부와 계열사에 내려보내서 그 로봇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러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효용성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이분을 검증을 했고 올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9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RBY1을 파일럿 양산을 태울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럿 양산을 태운 것 갖고 실증적으로 다시 한번 각 사업부별로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이 테스트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RBY2라는 본격적인 양산 모델을 돌릴 겁니다. 이 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흑자 전환되면서 실제로 돈을 번 업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내년 CES 2027에 그 진보된 모습, 피지컬 AI의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야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당장 적자 회사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로봇 기술들, 특히 이제 현대 로템과 함께 하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은 이번에 이제 방사청에다가 그 방산용 로봇으로 이제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대량 양산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KH 바텍입니다. KH 바텍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들어간 힌지를 만드는 그 부품업체를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 회사가 그런 부품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들의 그 조립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계약을 맺고 로봇의 외장 그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약 한 30몇 개 모델을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을 태울 경우에는 KH 바텍을 통해서 양산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H 바텍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회사에서 로봇 부품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KH 바텍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업체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이번에 그 1분기 기준입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아서 1분기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이 뭐 2억 9천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의 그 최신진 모델을 내놓을 때 그 공방기가 있을 때 그때 잠깐 실적이 좀 퐁당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로봇 쪽에서 이 KH 바텍은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쌀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태현 파트너님이 삼성과 연관될 수 있는 로봇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알려주셨네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KH 바텍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토픽 종목으로는 뭘 보시는지 제일 궁금한데요, 로봇주? 네, SPG라는 업체입니다. SPG. 어제 장 끝나고 SPG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PG가 상반기 실적이 수익성, 매출 외형은 늘어났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약간 줄어든 이유는 이 SPG는 기본적으로 기어드 모터라고 해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최근 들어서는 로봇 그 감속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로봇 감속기는 하나의 단가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부품이지만 아직은 양산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절대 액수는 매출 비중은 작은 편이죠. 그런데 중국향으로 SPG가 이런 그 기어드 모터들을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SPG가 거기다 힘을 많이 쏟는 것 비해서는 수익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중국향 모델들을 줄이고 그 줄어든 목만큼 이 하반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들의 그 양산을 태울 로봇 감속기 쪽에 대한 이 배정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회사고요. SPG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LG전자하고도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과 거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쪽으로 이 모터와 이 감속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업체고요. 매수가는 11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만 원인데 이게 목표가라는 건 내년 CES 2027 그때까지 한 6개월 안 남았죠. 이제 한 3, 4개월 정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만큼 SPG는 위로는 많이 열려 있지만 밑으로는 말 그대로 바닥을 다진 회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중에는 SPG를 토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 중에는 단연 SPG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로봇 사업하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SPG와는 같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평들이 나오죠. 자, 과연 CES 때까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SPG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이 로봇주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또 LG그룹주를 집중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전자가 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쉬다가 근데 LG에 대한 이야기 이제 젠슨랑 엔비디아와 엮이면서 일순간에 또 좋은 평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또 지금 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 LG그룹은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철수를 할 때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단순히 제조만을 잘하는 이런 그 삼성이나 LG나 마찬가지로 제조업체인데 제조만 잘해서는 이 중국의 값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 AI라는 새로운 기술적 장벽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걸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선 과감하게 철수하고 그 대신 로봇 사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죠. 지금 현재 LG그룹에 지금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LG그룹 모든 계열사들이 참여하면 전기차부터 로봇까지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전에 그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고 했을 때 애플의 전기차를 뭐 LG가 그걸 만들어 위탁해서 생산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LG그룹은 준비되어 있는 업체이고 LG그룹 각 계열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부품 쪽에서 말 그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애플의 부품업체로서 지금 기능을 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가전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전장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각 사업부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나머지 LG그룹 모든 계열사들이 자기 시장에서 자기 기술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G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이런 거에 좀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구광모 회장과 이 엔비디아의 그 젠스랑 CEO가 만나면서 이 AI 동맹에 대해서 LG와 이 엔비디아가 손을 잡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도 다시 한번 미국 본사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본사에 구광모 회장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 양사 간의 AI 동맹에 대한 전략적 제휴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LG는 나름대로 AI 시대에 나름대로 강력한 우군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LG 그룹주를 재평가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돌아온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그룹주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재평가해보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종목들 몇 개씩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LG 무조건 대표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근데 전자. LG전자가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순이익이 3조 원이 났습니다. 그만큼 LG전자가 모든 분야에서 이 기존에 주력으로 삼았던 가전, 그다음에 전장, 뭐 이런 그 각 사업 분별로 LG전자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LG전자는 말 그대로 이제 AI 쪽을 새롭게 키우면서 로봇 쪽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중에 LG전자에 투자를 받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는 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그 스마트폰 이상의 시장으로서 로봇 쪽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시작하는 스타트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LG전자는 새롭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LG전자를 좀 봐줘야 되고 특히 AI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부분에서는 LG전자의 뭐 핵심이라고 했을 때 에어컨, 즉 냉각 분야이죠. 냉각 기술을 갖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미국의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네. 여기에 냉각 부분에서는 LG전자가 경쟁력을 갖고 거기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요.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번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가 이 LED 시장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LCD 시장에서 OLED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액의 한 60% 이상을 OLED에 발생해야만 수익이 좋아집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58% 매출이 나왔죠. 그런 면에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블랙록이라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가 2월인가요? 그때 5% 지분을 사고 지난 6월 달에 또 주식을 사서 한 7% 정도 지분을 가지면서 네. 2대주주인가 3대주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이 저가 그리고 LCD 시대에서 이제 OLED 시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겁니다. 애플도 아이폰의 특이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이제 이 그 OLED 패널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OLED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한 3조 원 정도를 들여서 차세대 모델을 만듭니다. 그 OLED 시장에서 차세대 신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게 완성이 되면 대규모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블랙록도 이런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선취매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결국은 LG 디스플레이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LG전자 디스플레이 하나씩 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은 간단하게 볼까요? 그 마지막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노텍. LG 이노텍이 뭐 가장 큰 대표적인 부품 회사고 LG 이노텍 실적 좋습니다. 지금 6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원래대로 계획된 대로 하면 그 OLED 그러니까 이 LG 이노텍이 갖고 네. 있는 그 카메라 모듈. 쪽이 기존에 애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LG 이노텍은 기본적으로 또 이 AI 그 서버에 들어가는 이 PCB도 또 새롭게 만들고 그렇죠. 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장이 큰고 삼성전기랑 비교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그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매수가는 63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그룹주들도 다시 시장이 회복되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들을 잘 그려보면서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